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2021년, 그래도 쉬지 않고 달린 몽당연필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무엇을 했고 2022년에는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우와, 한 번에 다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네요. 이 많은 것들은 홈페이지의 활동 보고와 미리 나누어드린 총회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보고는 꼭 필요한 부분만. 2021년에는 613명이 회원가입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와, 근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작년 8월에 도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응? 도쿄올림픽하고 몽당연필이 무슨? 하하하, 바로 유도의 안창림 선수 덕분이죠. 안창림 선수가 조선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고 방송이나 SNS에서 당당히 그 사실을 알렸거든요. 몽당연필을 응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덕분에 8월에 회원가입이 엄청 많았어요. 안창림 선수가 10주년 기념 콘서트에도 출연해주셔서 너무 기뻤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몽당연필에는 몇 분의 회원이 등록하셨나요? 네, 현재까지 총 3,535명이 몽당연필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답니다. 대단하죠? 그럼 올해 2022년에는 얼마나 회원이 늘어날까요? 글쎄요, 올해도 작년만큼이나 힘든 시기가 예상되니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년보다 105.4%만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짜봤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활동이 더 많고 다양해질수록 회원의 지지도 더 커진다는 신념을 가지고 올해도 열심히 달려봅시다요. 작년에 몽당연필은 유난히 온라인 모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거 몽당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아, 몽당데이 말하는 거죠? 아, 맞아요. 총회가 끝나고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진행했던 온라인 교류 모임이었어요. 조선학교 전 국어선생님, 우토로 지킴이, 안영학 선수 등 다양한 동포들과 만났답니다. 맞아요. 회당 평균 58명, 총 520명이 참가했지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 올해도 몽당데이를 매달 하나요? 올해는 다른 사업을 좀 더 많이 계획하고 있어서 몽당데이를 매월 할 순 없지만 더 재미있는 몽당데이를 준비한답니다. 조선 무용이나 어머니회, 아버지회와의 만남을 추진하려고요. 여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사무국 충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몽당연필 사무국은 상근 3명, 비상근 3명, 팀원이 3명이었어요. 번역을 주로 담당하는 번역팀을 제외하면 사무총국이 6명인데요. 크게 늘어난 회원관리, 회계관리, 일상업무, 각종 사업 진행까지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신임상근 활동가 1명, 정책 파트, 학술 파트의 전문가인 비상근 활동가 2명을 새로 영입하기로 했군요. 아, 그래서 2022년 경상비 예산안에 인건비와 활동비가 인상된 거군요. 새 사람이 들어오고 할 일도 늘었으니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어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참, 몽당연필 이사가요. 올해 7월에 합정동 사무실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지금 사무실은 넓은 홀이 있어 좋긴 한데 지하실이라 사무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가 잘 드는 사무실로 이사 가려고 해요. 작년에 몽당연필에서 재밌는 사업을 했다고 하네요. 영화를 USB에 넣었다던데. 하하하하. 하늘색 심포니라는 영화 아시죠? 조선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담은 박영희 감독의 영화죠? 네, 영화를 USB에 담아서 DVD처럼 볼 수 있게요. 그렇군요. 올해는 영화 제작도 한다는 소문이... 네, 맞습니다. 바로 제일동포 박영희 감독이 수년에 걸쳐 완성한 4.24 교육투쟁에 관한 다큐멘터리 4.24를 제작 중이랍니다. 한국 개봉을 위해서 한국 버전을 제작 중이거든요. 그래요. 문화는 어떤 구호보다도 힘이 있죠. 책도 번역, 출판하고 교육용 만화책 제작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기획사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넹! 작년에 핵심 키워드가 뭐였을까요? 역시 10주년을 잘 기념하자가 아닐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선 창립 10주년 기념의 모토였던 가슴 펴고 걸어갈래요라는 구호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렸지요.
그중에 기념잔치는 정말 대단했죠. 한국에서는 볼 수 없거나 잊혀져 가던 제일동포 관련 영화를 이틀 동안 상영했어요. 제일동포 관련한 시민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를 진단하는 심포지엄도 열었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게 순수 회원들의 힘만으로 치러냈다는 거죠. 영화 번역, 일본 영화사의 영화 섭외, 상영, 학자 및 시민단체 섭외, 토론집 제작, 굿즈 제작, 전시품 제작 등 하나부터 10가지요. 이 회원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10주년 기념 단행본도 회원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3월 중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올해는 영화제 없나요? 천만에요. 올해는 조선학교를 소재로 다룬 영화를 모두 모아 상영하려고 해요. 그것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영화제입니다. 감독과의 대화도 동시 진행하죠. 떨어져 있지만 함께한다는 우리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는 영화제로 기획하려고 해요. 곧 기획단 모집이 있다고 하니 회원님들 놓치지 마세요. 한편 사무국은 10주년 기념을 위해 앨범 제작과 콘서트를 준비했지요. 어땠나요? 네, 그동안 몽당연필 소품 콘서트에 참가했던 공연단과 함께 작년부터 착실히 준비해서 정식 음원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선학교가 생긴 이래 조선학교의 노래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음원 등록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음악 스트리밍 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도 정말 성황이었어요. 유튜브 생중계 경험이 2번째인데 멀리 일본이나 미국, 호주 등에서도 많은 분들이 접속해주셔서 함께 10주년을 축하해주셨어요. 사회로 나오신 권혜요 대표가 첫 무대에서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했던 순간이 기억나네요. 아마 동포들은 콘서트 내내 눈물로 보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요. 우리 동포들, 우리 학생들 빨리 만나고 싶네요. 그렇다면 2022년 소품 콘서트는 어떻게 할 건가요? 원래 소품 콘서트가 일본에서 해왔던 거라 어떤 무대인지 직접 본 회원이 아니고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제일동포들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소품 콘서트를 하려고 해요. 물론 생중계도 해야죠. 동포들도 볼 수 있게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콘서트만 기획한 게 아니라면서요? 그래요. 원래 몽당연필에는 청년교류 우리 또래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3년째 못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 또래 사기 행사는 제주도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 학생들은 오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제일동포 친구들과 몽당연필 청년 회원들이 만나 교류하고 제주도의 일제강점기 역사, 4.3의 역사도 배우면서 미래를 설계해보는 그런 행사로 만들 생각입니다. 오늘 총회에 참가하시는 청년 회원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아직은 조선학교와 제일동포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요. 한국에 이에 관련된 책도 별로 없고요. 그렇죠. 몽당연필에는 오래전부터 조선학교를 알리는 기획을 많이 해왔는데요. 올해는 유튜브 온라인 기획강연이라는 이름으로 격주로 한 번씩 강의를 올렸어요. 개괄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5명의 전문가가 진행하는 본격적인 심화학습이랍니다. 작년 한 해에 무려 21편의 강연 영상이 올라갔네요. 전체 동영상 총 길이가 300분이 넘어요. 올해는 문화, 생활 등 다방면의 분야를 다루고자 해요. 올해는 유보무상화 문제나 치마저고리 교복의 역사를 다뤄볼까 해요. 올해 새롭게 준비하는 사업도 있다고요? 시민참여 공모 사업을 준비했어요. 작년에 낸 10주년 기념 앨범의 노래를 더 많은 분들이 듣고 함께 부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 중에 한 곡을 뽑아 율동 공모전을 하는 겁니다. 1등상을 받은 율동은 몽당연필에서 잘 제작해서 널리 보급도 하고요. 조선학교 운동장에서 동포들과 신나게 춤추는 상상을 하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건 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제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나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때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선 입국 절차에서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어떤 절차와 과정, 시간이 필요한지 등등 매뉴얼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도우미도 필요하고요. 나라가 안 하면 우리가 한다. 그런 정신이네요.
물론 나라가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설득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니 그 실천도 병행해야죠. 자, 그럼 사업 보고와 계획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작년 한 해에 몽당연필이 조선학교에 얼마나 지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작년에는 유난히 조선학교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했어요. 재작년 교토와 시가 조선학교에서의 에어컨 크라우드 펀딩이 대성공을 거둔 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조선학교가 학교 시설 보수, 운동장 정비, 양호실 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덩달아 몽당연필도 바빴답니다. 사실 일본에서 진행되는 크라우드 펀딩이라 한국에서 참여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쉽게 조선학교에 기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몽당연필에서 크라우드 펀딩 긴급지원금 약 5천만 원이 12개 학교에, 조선학교에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원금 4천만 원이 5개 학교에 지급되었어요. 아이패드나 장구 등 물품 지원도 하고 조선유치원 보육사 장학금, 차별철폐를 위한 사업에 쓰일 지원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총 1억 1,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작년에 전해졌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제1동포의 공익법인인 MPO 법인 우리학교와 사업제휴를 체결했어요. 향후 5년간 전체 조선학교에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죠. 그래서 친숙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바로 나나우리 프로젝트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함께 나나우리 프로젝트! 조선학교 학생들이 아무 근심 없이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회원 여러분, 올해도 함께 파이팅!